일본 소매 외식업계에서 일본산 식자재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망 혼란 탓입니다. 여기에 엔저가 겹치면서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차라리 일본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는 과거에는 수입 식재료를 일본산으로 대체할 경우 비용이 크게 늘었지만 물류 비용이나 환율 변화에 따른 가격 인상분을 고려할 때 이제는 격차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디저트 회사인 샤토레제는 주요 생산품에 사용되는 유원료의 일본산 비율을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 제조에 많이 들어가는 버터나 탈지 분유의 수입량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샤토레제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일본산 유원료의 비중은 3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그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뉴질랜드산 수입 유원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엔저와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뉴질랜드산 버터의 가격은 전년 대비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니케이는 원료를 국산화하면서 조달 비용이 1억에서 2억엔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샤토레제는 올해 내로 전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원료 국산화를 통해 제조 비용을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표적 편의점 기업인 세븐일레븐 재팬 역시 도시락에 들어가는 닭고기 일부를 태국산에서 일본산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일부 상품에 들어가는 닭고기는 일본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세계 공급망이 타격을 입으면서 2021년에 일부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세븐일레븐 재팬은 안정적 원재료 공급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며 조달처를 다양화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일본산 식재료 사용도 검토하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닭고기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일본의 닭고기 가공기업들도 국내 공장 생산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일본의 유명 냉동식품 회사인 니치레이가 대표적입니다. 이 기업은 주로 태국이나 중국 등에서 치킨 가공품을 생산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세계 공급망 균열로 공급의 안정성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속 태국 생산 거점에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일본에서 판매하는 신상품 공급이 부족해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니치레이는 내년 1분기부터 자회사 국내 공장, 냉동치킨 가공품 생산을 늘리는 등 국내 생산량을 최대한 늘릴 예정입니다. 일본산 쌀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대규모 덮밥 프랜차이즈 업체인 요시노야는 4월부터 메뉴에 사용되는 쌀을 모두 일본산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산 쌀도 일부 사용해왔지만 이젠 100% 일본산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히라이도 제품에 사용되는 쌀의 대부분을 일본산으로 바꾸었습니다. 기존에는 카레라이스나 볶음밥에 연간 약 300톤에 달하는 미국산 쌀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고 엔화 하락과 달러 상승이 겹치면서 미국산 쌀과 일본산 쌀의 가격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 됐습니다. 일부 사료 업체들도 배합 재료를 수입산 밀에서 일본산 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케이는 보도했습니다. 업체들은 시험적으로 일본산 쌀을 혼합한 제품을 생산한 뒤 검증 과정을 거쳐 생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식량 자급률은 2020년도 기준 37%에 그칩니다. 그동안 일본 소매 외식 기업은 해외에서 저렴한 식재료를 조달해 저가의 상품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겹치면서 식자재의 공급망은 크게 교란됐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국외 식재료를 통한 저렴한 상품 제공은 힘들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산 식자재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공급의 안정성이 보장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니케이는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내 농업 종사자는 지난 5년간 약 20% 줄었으며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산으로의 전환이 식자재 부문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5월 일본 임야청은 경제제재 차원으로 러시아로부터 목재 수입이 금지되면서 관련 업계에서 외국산 목재를 일본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산 건축용 목재를 새로 구매할 때의 운반 경비나 보관 비용 등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목재 자급률은 40% 정도에 그쳐 유럽연합, 중국, 캐나다,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수입하는 목재의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년 만에 문호를 개방한 일본이 여행시장에서 찬밥 신세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블룸버그는 일본이 지난 10일부터 관광 목적의 입국을 허용했으나 도쿄 국제공항에는 여행객들이 많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방일 외국인들의 여러 제한을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현재 단체 관광객에 한해서만 입국을 허용합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체온 측정, 제한된 이동 등의 제약이 따릅니다. 일본의 출입국 관련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 또한 여행객들이 일본 방문을 꺼리는 요소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날 영미권 여행사 웬디우 투어의 발표를 인용했는데요. 개방되는 당일인 10일까지도 정부가 마지막 순간 무엇을 결정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며 일본이 다시 개방됐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기 직전인 지난 2019년 일본은 역대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 침몰로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일본산 원재료를 쓰겠다는 방침이라며 일본 국민의 건강보다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이라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아베노믹스가 일본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물어보면 어떡하라는 걸까? 불이익을 당하는 정책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 아직도 일본의 장래를 잘 생각하자는 그런 창업가에게나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것보다 조선금 이야기는 야당도 미디어도 어째서 빨리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는가. 결과론에서 미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나 싶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부에서 코로나 대응을 더 엄하게 하라고 떠들어댔지. 나쁜 점은 분명 부수어야 하지만 미디어도 포함해 일본의 다수는 안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제는 부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 영 수상쩍고 역겨운 느낌만 든다. 미디어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다소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찬동해가지 못하거나 나오는 말뚝을 두드리는 것에 그치기만 하는 비판을 하면 정치가도 투표하는 사람도 안정지향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미디어는 아직도 걱정이 없고 정말 형편이 좋은가 보다. 아베 정권은 2015년 이후 아베노믹스를 포기했습니다. 재정은 긴축, 세제에서는 소비세 증세를 실시. 그 결과 내수가 꺾이고 경제는 침체되어 디플레이션 탈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정권, 이 정권은 분배를 내걸었지만 경제가 침체된 단계에서의 분배 정책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경제를 성장 노선에 올려놓고 분배 정책을 펴는 것 자체는 이치에 맞습니다. 문제는 기시다 정권에 그 구체적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아무 생각이 없던 새로운 자본주의를 구체화한다고 해서 새로운 무언가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임원이나 대학 교수가 순전히 내놓은 정당한 정책들이 차례로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기시다 수상은 아베노믹스를 답습하는 지향은 없기 때문에 아베노믹스 이상이라든가 하는 논의는 낭비. 또 관리의 임원 문장으로 쓰여 있는 것에 단어의 수를 분석해봤자 무의미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구체적으로 무엇이 적혀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매번 기시다 수상의 태도 방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 있지만 이번 골태의 방침에서는 특히 아무런 의욕이 없다고 보이는 일도 많다. 디지털화의 추진이라든가 디지털 인재의 육성이라든가 디지털청이 있거나 대학이 있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듯하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